당신의 기억은 거짓말쟁이이며 당신이 직접 고용한 가장 교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기억은 매 순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해줍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는 당신이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의 역사를 가진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성격, 두려움, 비 오는 날 뻐근한 무릎, 통증까지도 마치 집을 짓듯 과거의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초가 비뚤어지면 건물이 똑바로 설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이 가르쳐온 진실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발생하며 시간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이 집단적 망상에 의해 증폭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현재의 인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지적 함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각상이라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 눈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가족, 그리고 과거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눈들이 지켜보는 한 우리는 움직일 수도 숨 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 뒤에는 소용돌이치는 양자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식이라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뇌를 진정으로 자극하는 무언가를 생각해 봅시다. 불안하든 우울하든 만성적인 고통을 느끼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과거의 잔재라고 생각하시나요? 10년 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나 5살 때 아버지에게 맞은 따귀의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현재 상태, 당신의 세포들입니다. 매 순간, 바로 이 순간, 당신은 현재의 믿음을 바탕으로 과거의 고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기억은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떠올릴 때마다 실제로는 그 문서를 다시 쓰는 행위, 즉 읽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고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오후에 겪었던 억울한 일을 떠올릴 때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 인지 상태,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뇌 속에서 그 장면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그 기억 속 하늘은 어두워지고 상대방의 얼굴은 더욱 사나워 보일 것이며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 기억 속 색조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치유에 사용하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뇌의 기록 보관소로 가서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나는 상처받았어, 세상은 위험해, 라는 제목의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어 오늘 날짜를 찍고 그것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자학적인 축제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에너지를 과거의 유령들에게 먹이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고통을 느끼기 쉬워요. 그 트라우마들은 진짜였고 그 때문에 제 신경계가 변했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의 신경계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했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치 찰흙 덩어리를 손에 쥐고 똥더미처럼 빚어놓고 40년 동안 바라보며 맙소사. 이건 그냥 똥더미일 뿐이야. 영원히 똥더미일 뿐이야.
이게 운명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그건 찰흙일 뿐입니다. 굳어버린 건 당신의 손이지 찰흙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들 수도 있지만 일단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해야 합니다. 세스의 자료에서 인용한 문구를 빌리자면 힘의 핵심은 현재에 있다. 이 말은 값싼 동기부여 슬로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물리적 의미는 섬뜩할 정도입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 혹은 이 순간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구형이라는 뜻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가 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신의 논리체계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걸 알지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모든 가능성이 마치 전파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5살 때 부모에게 무시당했던 시간선도 있고 5살 때 부모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던 시간선도 있습니다. 이 두 시간선 모두 가능성의 바다 속에 존재하죠. 그런데 왜 당신은 비극적인 시간선만 기억하는 걸까요? 당신의 현재 수신기, 즉 당신의 믿음 체계가 비극적인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 세포, DNA가 그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이는 3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라디오가 고장나서 그 채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바로 이 순간, 단 1초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과거는 물리적으로 재구성될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 같죠? 물리적 재구성이라니 생각을 바꾸면 부러진 다리가 자동으로 다시 붙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뼈가 부러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 골절이 현재 당신의 몸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 생긴 에너지 블록, 그리고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더 이상 당신의 심리적 구조에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전환점이나 사소한 일시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게 되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고통이라는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직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현실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과거의 논쟁을 되풀이하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면역 체계가 억제됩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허구의 기억을 이용해 실제로 당신의 몸을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조차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일까? 고통스러운 정체성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중독입니다.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썩은 나무 조각에 매달린 표류자 같습니다. 호와 유람선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나무 조각이 우리의 전부이자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놓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 지금의 실패는 정당해. 완벽한 도피처입니다. 내가 여전히 희생자인 한 현재의 평범함에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알 수 없는 위험에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불변성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낡은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저 어둡고 축축한 안락지대에 조금 더 머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안락지대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초대받지 않은 불량배처럼 저는 당신을 그 곰팡이 핀 구석에서 끌어내어 자결하는 태양 아래로 내던지려 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질문 몇 가지, 어쩌면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왜 양치질을 합니까? 어제도 양치질을 했잖아요. 선형 논리에 따르면 과거의 청결함이 현재의 청결함을 결정해야 합니다. 왜 한 끼 식사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고는 믿지 않습니까? 생리적 신진대사는 역동적이며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군요. 그렇다면 왜 30년 전의 폭행이 평생 심리적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잃고 이름, 증오, 후회까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삶의 기술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만성 위장 질환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과거라는 각본이 사라지면 환자나 희생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될 겁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빠르게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소위 말하는 성격적 결함이나 만성질환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마치 대본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반복해서 연기하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오스카상 수상 경력의 배우처럼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기에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불구인 캐릭터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 빌어먹을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면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는 뻔한 말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용서는 말뿐이라면 도덕적 협박의 일종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를 억지로 용서하거나 성인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시간 해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이 시점처럼 과거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 무력한 관객처럼 앉아서 울기만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컷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사를 바꾸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치유적인 게임이 될지도 모르는 게임을 시작해 보세요. 조용한 순간을 찾아 눈을 감고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장면,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두운 방에 갇혀 울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 장면에 새로운 등장인물을 더하세요. 바로 지금의 당신, 어른이 된 당신, 모든 역경을 이겨낸 강하고 현명하며 회복력 있는 당신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껴안으세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그리고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너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저 한심한 바보였을 뿐이야. 그의 분노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미래에 지금의 나처럼 멋진 사람으로 자랄 거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 이 과정을 환상처럼 여기지 마세요.
양자 역학적 차원에서 당신은 특정 시공간 좌표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개의 감정 코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연습을 마치고 눈을 뜨면 2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설명할 수 없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호흡도 훨씬 깊어지고 심지어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 다시 만났을 때 변했거나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알 수 없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시나리오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현재에 바꾸면 과거의 중력장이 바뀝니다. 이것을 마음이 환경을 바꾼다 라고 합니다. 이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양자 역학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과거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과거의 시나리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우리는 심오한 냉소주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당신 생각의 투영일 뿐입니다. 당신이 뼈저리게 미워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독립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초대한 스파링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실패는 당신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풍경을 보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이러한 관점, 즉 당신의 영혼이나 고차원적 자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비극은 순식간에 희극이나 적어도 부조리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크게 웃게 될 것입니다. 웃는 순간 모든 족쇄가 풀릴 것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네, 정말 간단합니다. 어려운 점은 고통 속에 계속 빠져들고 싶어하는 자아와 싸우는 데 있습니다. 그 자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쉬워. 이건 과학적이지 않아. 더 많은 분석, 더 많은 치료, 더 많은 약이 필요해.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당신의 과거는 레고 블록 더미와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 블록으로 감옥을 짓고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 감옥을 허물고 같은 블록으로 성이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구조가 바뀌었고 의미가 바뀌었고 기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끄거나 휴대폰을 내려놓은 후 단 한 가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단 1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세요. 어디에 긴장이 있고 어디에 고통이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진짜 고통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모래 한 줌을 꽉 움켜쥐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꽉 쥐는 것처럼 놓아보세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모래 한 줌일 뿐입니다. 놓아주세요. 모래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짐일 뿐이고 얻은 것은 손바닥 전체의 자유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의 무게를 과대평가하고 현재 순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 또는 당신이 존경하는 어떤 현명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과거가 당신보다 더 완벽해서도 상처받지 않아서도 아닌 바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라는 불꽃 속에서 과거는 그저 연료일 뿐입니다. 연료가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료가 태우는 불꽃이 충분히 밝은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진흙더미라면 그것을 태워 벽돌로 만들어 집을 지으세요. 당신의 과거가 황무지라면
그것을 걸음으로 삼아 꽃을 피우세요. 죽은 시간들이 당신을 좀비처럼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과거를 다시 쓸 궁극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마음을 바꾸기만 한다면, 울고 있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상처 입은 소녀는 칼을 내려놓고, 그 우울했던 어린 시절은 누렇게 바래긴 했지만, 따뜻한 옛 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 광활하고 혼돈스럽지만 경이로운 우주에서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과거의 당신도 어제의 당신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생각하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말입니다. 그러니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세요. 바깥은 바람이 세지만 그것이 바로 자유의 맛입니다.